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T와 제약주의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550선을 돌파하면서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전자가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어서 의약품, 제조업, 화학, 증권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음식료업, 운수창고, 철강, 금속은 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코스닥도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로 힘입어서 오늘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비금속, 운송장비 부품이 크게 상승했고 오락문화, 화학, 제약 등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역시나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수를 끌어당기는 업종이 누군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와 현재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결국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삼성전자 효과로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가 거래소가 2,500포인트를 터치하고 있고 코스닥이 700포인트에 다가설수록 기계적으로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 지재차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쏟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들이 과연 누구를 살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규모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분산돼서 다른 업종들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재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형주가 계속 가겠고 또 이러한 온기가 다른 종목으로도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속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요. 오늘은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늦은 시간에 포착된 형지 엘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지 엘리트는 이전에도 한번 검색기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중국으로의 진출 기대감의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점차 이제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중국 시장에 맞춘 이 소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교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혹시 우리 중국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중국인들 교복이 어떤가요? 마치 우리 과거에 교련복을 보는 것처럼 체육복 같은 이런 트레이딩복들이 교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나라만큼은 좀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은 좀 뭐랄까요, 후줄근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이 형제 엘리트가 그런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좀 중국도 이 교육 열풍이 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교복들이 좀 앞으로 시장을 점유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사실 이 형제 엘리트가 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 랠리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어떤 자리에서 선침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상승 랠리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빠졌던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그냥 막연하게 빠지던 종목들이 최근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바닥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급등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고 자금이 없다 보니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이제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나하나씩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갑자기 좀 급등이 시작됐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승 랠리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데, 자,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바로 첫 번째 이 급등 나오기 전에는 선침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아마 모르실 건데, 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1차적인 이런 매물대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재차 눌리고 나서 그 뒤에 후속 파동으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온다라면 요 구간대가 바로 첫 번째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요런 자리들 잘 관심을 두셨다가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매물대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면 바로 요런 자리들부터가 이 종목의 추세 회복입니다. 자, 바로 이런 자리들 좀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뭐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미리 선침해 하셔서 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슈와 함께 오늘 상승했고요. 또 매매 구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니켈 2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하나니켈은 니켈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펀드주라고 하는데요. 국제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종목이 아마 낯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하나라는 이름을 빼고요. 뒤에 2호도 빼면은 뭐가 남죠? 바로 니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좀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니켈 가격이 지난주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뭐 3%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또 이 종목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니켈, 코발트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도 역시나 상승을 뒤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니켈이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원자재 가격의 파동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사실 선침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하루 종일 원자재 가격을 보시는 분들도 없으실 뿐더러 이미 주가가 사실 앞전 뭐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뭐 선침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추세 하단 내려갈 때 공략을 그냥 막연하게 하느냐? 자, 요거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하락할 때 매수를 하고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물리는 경우들 많죠. 자, 요런 거는 당일 단타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좋다. 자, 어떤 자리냐? 자, 보시면 일단은 분봉상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11월 1일 바로 11월 달 첫날 개장부터 첫 번째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상승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 차례 좀 크게 시세를 반영을 했으나 그 뒤에 어떻게 되던가요? 바로 이제 주가가 오히려 꼬그라졌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뒷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이 시가를 뚫지 못하고 다시 재차 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을 개장하자마자 쫓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시장 개장하자마자 조급하게 쫓아가실 필요가 없고요. 자, 첫 번째 거래량 붙은 이 기준 캔들을 한번 잘 보셨다가 하단으로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가 아니면 옆으로 개걸음으로 횡보를 하다가 바로 첫 번째 상승에 이 거래량 대비해서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직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형성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시가 대비해서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9시 한 40분쯤부터 이렇게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바로 포착을 해서 단타, 당일 스캘핑을 하셔야지만 손실 안 보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 바로 우라노스의 패턴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원자재 가격 파동을 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종목인 만큼 선취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일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테린 포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사실 테린 포장이 과거에 이제 지난 하반기 때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은 바로 골판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뭐 골판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매출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테마성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상당히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왜 급등 나왔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죠. 지난 2017년 1월 달부터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소외주로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 거래도 없는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 소외주로 완벽하게 매출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신저가 종목들의 패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본인 HTS들 켜보시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52주 신저가 종목들을 한번 쫙 열어본 다음에 패턴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 전부 다 공통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저가 종목들에서 20% 또는 상한가가 나온다고 막연하게 신저가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됐다가 또 잘못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다가 또 손실 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선취매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슈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일 단타 이상의 매매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아쉽다라면 그냥 당일 단타로 공략을 하시고 차라리 이런 종목을 차라리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안 하시게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봉상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목 당일 단타를 할 수 있었던 구간대가 어디였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11시 바로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개장된 이후에 상승이 그렇게 힘이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첫 번째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11시에도 한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나왔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서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까다로운 종목인데 자, 다행히도 잘 보시면 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때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자리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전 저항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런 거래량만 좀 동반된다라면 밑에서부터 강한 매수세가 위로 올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좀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래서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패턴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공개방송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린 포장 같은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급등이 요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패턴으로 시청자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패턴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스크린노트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상승률도 잘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과연 주도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종목을 사놓고도 사실 자신들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올라갈 종목인지 떨어질 종목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틀 정도만 떨어져도 이 종목도 손실 보는 건가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테마성 종목이나 차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시장 주도주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실적이 튼튼하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주는 종목들은 크게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향후 2018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현 시장의 주도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주에 또 절반이 지나갔고요. 이번 주 방송은 또 오늘 제가 이 수요일이 마지막인데,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여태까지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수요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 거 아실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항상 수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산업군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실제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은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8시 시크릿 노트 이 방송 꼭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뭐랄까요? 시장에 항상 큰 그림을 저는 바라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마 종목 또는 급등하는 종목만 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이제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은 항상 상승한 종목의 검색 순위가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올라간 종목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올라간 종목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과거에 올라갔고 내가 그냥 지켜만 봤던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이제 나의 계좌에 돈을,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지금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정글에 혹시나 간다고 친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정글의 법칙에 많은 연예인들이 또 게스트를 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연예인들이 그 정글에 가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막연합니다. 혼란스럽죠.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물고기나 또는 과일 또는 사냥을 할 만한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 보니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근데 정글의 법칙에도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요? 김병만 씨라고 하죠. 개그맨 김병만 씨가 바로 그 연예인들에게 이 정글에서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과일이 어디에 있는지 요리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정글에 떨어졌을 때 멧돼지를 찾아내려고 해봤자 그 멧돼지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 찾으려고 해봤자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지만 어느 섹터, 어느 산업에 내가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섹터가 어딘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전일장 대비해서 3%의 급등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2%대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글로벌 6대 완성차 회사인 현대차보다도 실적이 벌써 거의 3배에서 8배 정도 많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정말 반도체 호황 이제는 꺾인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아니다. 글로벌 슈퍼 빅사이클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정말 지금 양쪽의 포지션들이 다 갖춰진 상태로 서로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정말 갑론을박 논쟁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가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혼돈스럽죠. 아,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살까? 아,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던데 아마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에 있는 CLSA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 CLSA 증권사에서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가 무엇이었느냐? SK하이닉스 이제 너무 고평가다. 이제는 3D 낸드, 3D 시장이 이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좀 꺾일 거다, 한풀 죽을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는 거죠. 거의 보름 이상 주가가 조금씩 하방으로 내려왔었는데, 자, 결국 시장 수익률 하회를 할 거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 반도체 업종들이 잠깐이나마 소강 상태였습니다. 이번 달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달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반도체가 더 갈 거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손실로 바뀌면서 뒤늦게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손실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요. CLSA 이 증권사가 이 리포트를 나왔던 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지난 7월 달 2분기 실적 발표에도 역시나 IT주에 대해서 거품이다, 고평가다라는 내용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달 동안 주가가 쉬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됐죠. 결국은 단순히 우리가 단기간적인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고 산업이 지금 더 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 462조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사업을 했던 기업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시중에 나온 제품들,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냉장고 이런 쪽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도 국회에서 발표가 나왔죠.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4차 산업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4차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여러 기기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기회에 역시나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퍼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3년간 29조 정도를 쏜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설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아끼지 않고 퍼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만 쪽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회사들도 역시나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결국? 지금 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은 반도체 시장은 보통 3년에서 4년 이 사이에 순환매로 오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불황과 호황을 계속 사이클로 반복을 하는 섹터인데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과거 농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바뀌었고 공업시대에서 바로 3차 산업혁명까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건 3년에서 4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이루어지는 큰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번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시장의 호황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춘 거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IoT,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전부 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수요들, 사물 인터넷과 또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 되려면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수요가 급증을 하니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호황인 건 맞으나 내년에 공급 물량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특히나 중국의 공급 물량들이 많아져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요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요? 그만큼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겁니다. 단순히 산업의 사이클이 아니라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어가는 산업혁명의 지금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실제로 메모리 공급이 내년이면 안정화가 될 거고 또는 PC와 서버, 클라우드 서버까지 전부 다 결국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을 잠깐 이렇게 띄워놨는데 자, 두 차트가 동일한 차트가 아닙니다. 현재 나스닥 제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갖고 왔습니다. 2년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신고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IT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의 반도체의 대장은 마이크론테크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번에 9월 달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마이크론테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다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근데 어떤가요?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했고요. 잠깐 쉬어주는 듯 싶더니만 어제 역시도 7%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반도체가 거품이다.
반도체 이제는 하락할 때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비웃음치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결국 미증시뿐만 아니라 대만 여러 나라들 쪽에서도 이 IT 기업들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 가다 보니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00만 원 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200만 원 넘겠어 했는데 그거에 지나고 나니 벌써 285만 원까지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300만 원이 정말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300만 원이 정말 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정말 저렇게 상승을 하니까 조금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 빅사이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1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위가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1997년 우리나라 IMF가 들어서기 시작 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자, 당시 신문 기사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뒤에는 NEC라는 기업, 그리고 현대전자 또는 히타치, 마이크론테크 같은 여러 기업들이 시장을 하나하나 서로 경쟁 구도로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기업이 왜 어느 순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 됐을까요? 바로 램버스 사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컴퓨터 CPU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컴퓨터를 키다 보면 인텔이라는 브랜드가 항상 로고가 뜨기 때문에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요. 이 CPU를 만드는 인텔사에서 당시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램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DDR 램보다 바로 램버스 D램이라는 램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램버스 D램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많은 반도체 회사들, 여기에는 NEC, 현대전자, 그리고 이타치, 그리고 마이크론테크, 전부 다 이 기업들이 사업을 전부 다 바꾸게 됐습니다. 램버스 D램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물론 램버스 D램이 좋은 건 알겠지만 DDR 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길 싸움 같다라고 삼성전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DDR 램을 고집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램버스 D램을 고집을 했습니다. 자, 근데 IMF가 지나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램버스 D램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면서 인텔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램버스 D램 지원하지 못한다 이제. 앞으로는 DDR 램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금을 아끼지 않았던 기업들, 전 세계 이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하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전부 다 사업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NEC라는 기업이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죠. 그리고 현대전자 역시나 큰 피해를 보면서 LG전자에 소속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타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고요. 자, 마이크론테크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급하게 그래도 DDR 램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지금 전 세계 3위 기업으로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램버스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란 기업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또 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이런 사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LG, SK하이닉스가 정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관계사, 부품사들 역시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도 지금까지 주가가 역시나 잠깐이나마 CLSA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으나 지난 7월 달처럼 잠깐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추세를 올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 외국인들 놓치지 않고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년 2018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테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만한 섹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IT 기술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지는 또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IT 이 기술주들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논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형주만 갔고 IT 기술주들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중소형주들이 워낙 가지 못했던 장세였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IT주는 계속 가겠지만 이제는 IT주만 갈 때가 아닙니다. 어느덧 시장은 2,500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IT만 간다고 시장을 이끌지 못할 겁니다. IT가 가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물 인터넷과 또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산업군들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4차 산업에 맞춘 기업들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IT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주로 온기가 확산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주들이죠. 중국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관련된 기업들, IT주가 못 잡겠다라면, IT주가 너무 지루하다라면 소비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 또는 그 뒤에 뭐 제약이라든지 또는 경기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이제는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IT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명한 주식 투자자로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섹터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주도주 IT주를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2018년까지는 향후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매수세가 조금 분산된다라면 그 뒤에 봐야 될 게 중국 소비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CES 관련주가 되겠죠. 자, CES는 여러분들 언제 열립니까? 매년 1월 5일 날 개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017년 1월 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7 CES가 개최가 되면서 당시에 나왔던 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에 대해서도 좀 테마가 생기면서 당시에 브리지텍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좀 더 과거로 지나가 보면 2016년 1월 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CES에서 VR 테마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음 연도에 가장 핫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행사가 CES입니다.
그러면 2018년 CES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뭐 사물 인터넷 또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될 겁니다. 자, 뭐 나중에 제가 CES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드릴 거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CES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결국은 주도주 IT나 중국 소비 관련주 이 두 가지 섹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섹터 말고는 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섹터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인가요, 여러분들?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인데요. 이번에 동진세미캠이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도 다른 종목군들은 가지 못할 동안에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랠리를 달려줬었고요. 시장이 빠질 때 이 종목이 빠졌었느냐? 전혀 출렁거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관들,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은 당일 상승률은 클진 몰라도 상승을 했다가 폭락을 하게 되고 상승을 했다가 꼬그라지고 위에 올라가질 못하죠.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윗단으로는 추세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가지고는 크게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주도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잡고 갖고만 있어도 나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걱정 없이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요.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 제가 9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비슷한 장비 업체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종목 반도체 공정업체고요. 삼성전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신 외국인 순매수세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내가 테마주에 맨날 물려 있다라면 또는 급등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이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실제로 결론적으로 계좌를 열어봤을 때 큰 수익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많이 떼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여러분들 테마주에 물려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강세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4차 산업의 초입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마주로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공략할 때가 아니라 시장 주도주를 잡고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IT들 중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IT주와 관련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물론이고 그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IT주는 2018년도까지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매수세가 분산돼 중국 소비 관련주까지 챙겨보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종목으로는 동진 세미캠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시크릿 노트에서는 전반적인 산업에 관한 숲을 보는 강의를 해주셨다면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관련된 더 많은 종목들 제시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테마주에 물려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이 상승률이 당일 클 때는 물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짜릿하고 어떻게 보면 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주도주만 가는 장세고 향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 결국은 시장, 지금 빅사이클이 있는 산업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을 크게 한번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동진 세미캠을 제가 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비슷한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